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연세 많은 우리 부모님을 의심하고 제 흉을 보고 다니는 재수 씨에게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재수 씨의 언행대로 그대로 돌려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50대 남자고요. 은퇴가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무척 사이가 좋았죠. 지금이야 대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지런한 분이셨는데요. 학교 마치고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가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누워 자기 바빴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꽤 있었는데 집에 걸어오는 길에 근처 냇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오기도 했어요. 그때는 위생 개념도 없어서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 만지고 손도 안 씻고 자곤 했죠. 동생은 꽤 성실하고 똑똑했어요. 어머니는 딸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셨지만 아들 둘 낳은 것을 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 둘이면 한 명은 딸 노릇한다고요. 동생은 엄마와 미주알고주알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둘 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게 되면서 집에 내려가면 몇 달간 못 봤던 부모님과 밀린 수다 떠느라 자정이 넘어 잠들곤 했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은 다 땄고 한참 분위기 좋을 때 취업을 잘했어요. 덕분에 예쁜 아내와 교제하고 가정을 이룬 지 20년이 한참 지났네요. 동생에게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에서는 밝고 명랑하지만 집 밖을 벗어나면 꽤 수동적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었죠. 밥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해서 고깃집에서 식사할 때도 한숨 푹푹 내쉬는 동생의 모습에 그저 술 한 잔 따라주며 동생의 하소연을 들어줬어요. 조금씩 조언도 해줬고요. 동생은 역시 형밖에 없다며 금세 밝은 미소를 되찾았어요. 순진하고 나약한 내 동생이 사회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으니 걱정도 많이 됐고요. 사람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다. 사회성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요. 동생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천천히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동생은 사귀는 여자가 있다며 소개해줬어요. 서울 시내 프랜차이즈 뷔페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보통 키의 작은 얼굴, 밝은 미소가 돋보이는 아가씨였어요. 둘 다 동갑이고 제 동생이 성격이 순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치고 커피숍에 갔어요. 동생의 여자친구는 곧 다가올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드릴 여름 티셔츠도 준비해놨다고 했어요. 하루빨리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에 드디어 착한 내 동생에게도 가정이 생기겠구나 생각하니 뿌듯하더군요. 동행했던 아내에게도 언니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더군요. 그리고 동생은 상견례하고 회사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솔직히 돈이 문제였지 다른 것은 다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에 동생에게 축의금으로 미리 100만 원을 보내고 패백할 때도 따로 봉투를 줬습니다. 동생은 신혼여행 다녀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집들이를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봤던 터라 힘들게 음식 준비하지 말고 식당에서 사 먹고 집에서 차 한잔하자고 했더니 아주버님을 초대하고 밖에서 밥을 사 먹고 들어올 수는 없다며 간단하게 고기만 구워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휴지, 세제, 과일 한 박스 사들고 신혼집에 갔더니 로스용 돼지고기, 소고기를 엄청 준비했더군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술도 한잔했어요. 재수 씨는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서운하냐고 물었더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축의금 100만 원이 뭐냐고!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네요. 하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담소 나누는 자리에서 당돌하게 돈 얘기를 꺼내다니요. 우리 신혼집 대출도 버거운 상황에서 성의 표신한 거예요. 패백 때도 용돈 30만 원 줬는데 그게 적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재수 씨에게 얼마를 줘야 성에 찰 것 같은데요? 하고 물으니 다른 집은 형제가 사이가 좋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추계한다고 하던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는 재수 씨는 언니한테 결혼할 때 얼마 받았냐고 물었더니 정색을 하는 거 있죠? 우리 언니 상황이 어려워서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가전 하나 살 돈 준다고 했어요. 하는 거예요. 솔직히 평범한 회사원이 무슨 돈이 있나요? 집값의 반이 대출이었는데요. 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비 들어가지, 대출원금, 이자 갚지 너무 빠듯했거든요. 동생은 재수 씨에게 그만하라며 대신 사과했어요. 동생네가 결혼한다고 좋은 마음에 같이 집 보러 다니고 신혼여행지도 같이 알아본 제가 참 등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생 집들이 때 시끄러운 소리 내지 않으려고 꾹꾹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동서 그렇게 안 봤다며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했고요. 다음 날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네 돌아가고 부부싸움 했다고요. 어디서 돈 얘기를 꺼내냐고 난리를 쳤고 재수 씨는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동생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게 아니라 형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했다는데 재수 씨는 그럴 용기는 없다고 얼버무렸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낳고 잘 살고 있었죠. 서로 교류도 잘하고 지냈고요. 동생은 회사 근처에서 살다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와서 살았어요. 사는 시는 달랐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는데 둘밖에 없는 형제지간에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재수 씨는 아이들 돌보면서 아파트 도서관에 매일 가서 아이들과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난 아파트 언니와 친해지고 한 봉사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봉사하러 다니더니 저희 부부에게도 봉사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시점에 아내는 회사 일이 한참 바빠 봉사는 못하겠고 후원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시간 내서 함께 하지 못하니 금전적으로 마음 더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재수 씨는 봉사를 해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다양한 사람들 알게 되어 좋다고 했어요. 그 무렵 저는 회사 부장님의 권유로 낚시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배낚시를 하러 갔는데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바로 잡은 회를 떠서 먹기도 하고 선장님이 끓여주는 해물라면 맛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아내 허락받고 낚시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건 집 대출금도 다 갚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큰 애랑 실내 낚시터에 다녀온 적도 있고요. 비싸지 않은 낚싯대를 사고 회칼도 사서 회 뜨는 연습도 했어요. 장비빨 세우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 가장 싼 장비를 샀어요. 부장님 권유로 쭈꾸미 철에 바다 낚시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싱싱한 생선을 듬뿍 잡아와 손질해서 동생네 갖다 주기도 했어요. 재수 씨는 안 그래도 해산물 킬러인데 너무 고맙다며 요리를 해먹고 인증샷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아내가 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출근길에 빗길에 넘어져 정강이 뼈가 산산조각 나 3주간 입원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실비보험 등 게 있어서 아내는 병원 치료를 잘 받았고 퇴원 후 가사 도움을 받았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명절 지내러 시골에 갈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1년에 몇 번 못 보는 부모님 얼굴은 뵈야 하잖아요. 아내는 쉬라고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께 내려갔어요. 그런데 동네 친구가 낚시를 하자고 해서 저녁 먹고 나가게 되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때 초등학생, 유치원생이었는데 둘이 잘 놀기도 했고 사촌들과도 잘 놀았거든요. 사실 저는 친구와 약속이 생길 것 같아서 오전부터 부모님 집 창고도 청소했고 옥상도 정리해놨거든요.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나오라는 연락이 와서 일부러 저녁 설거지도 다 해놓고 나갔습니다. 새벽에 돌아와 보니 애들은 작은 방에서 잘 자고 있더군요. 사실 명절에 나갔다 온 적은 많긴 했어요. 큰 아이가 어릴 때 동창들과 연락해 학교에서 만나 운동을 한 적도 있었고요. 친구들도 아이들이 크면서 모임 횟수가 좀 줄긴 했는데 명절에 잠시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메인 메뉴도 사왔어요. 매번 똑같은 메뉴 먹는 게 질리니 회의키로 떠오거나 치킨을 사오기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죠. 그리고 낚시를 갔던 해에는 재수 씨에게 형님 없이 시어머니랑 부엌일 하느라 고생했다고 용돈도 좀 쥐어줬거든요. 명절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음식 준비하는 며느리들 고생 많은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줬는데 몇 달 후 저는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친구가 지방에서 살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동생네가 사는 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재수 씨가 활동하는 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봉사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전에 회식했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재수 씨가 있더군요.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속한 곳이라 말을 조심했대요. 누가 누구인지 파악도 못했고 자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유독 말이 많은 아줌마가 하나 있더래요. 유난히 사투리가 세고 말이 많아 눈에 띄었다는데요. 사진 속의 재수 씨를 짚어주며 이 사람이 우리 재수 씨라고 하니 친구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 사람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봉사활동 후 식사 자리에서 3355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아 명절 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시댁이 어느 시이고 차가 많이 막혀서 항상 일찍 나간다는 평범한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는 자기 고향이라 아는 체를 할까 하다가 참고 있었대요. 듣기 싫었지만 분위기가 다들 그 아줌마 얘기를 듣는 분위기라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는데 글쎄 제 흉을 보더래요. 아주버님이 명절에 낚시를 가서 자기가 막내 조카 세수를 시켰다고 하면서 형님은 왜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시댁에 못 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참 흉을 보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은 회장이 그만하라면서 말렸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동생 막내 아이 태어나 명절에 못 왔을 때 제 아내가 동서 큰애를 얼마나 많이 돌봤는데요. 아내는 큰엄마로서 당연히 조카도 같이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재수 씨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재수 씨는 자기 남편이 어느 중학교를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줄줄 말하는데 친구는 다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너 재수 씨라는 사람 조심해야겠어. 내가 수고비 10만 원밖에 안 줬다고 욕을 어찌나 하던지 몰라. 다른 회원이 10만 원 주면 진짜 고마운 거지.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버님을 욕하냐고 하더라고. 친구 덕에 재수 씨가 밖에 나가 내 흉을 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구는 그날 이후로 그 단체에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러 부모님은 농사도 대폭 줄이시고 갯돈을 드리고 있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은 돈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집안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집도 있고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집도 있죠. 그런데 재수 씨는 매달 내는 갯돈 때문에 아까워 죽겠다고 봉사단체원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닌답니다.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돈이 작지도 크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더 드리고 싶지만 다들 아이들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느라 빠듯하지만 힘없는 부모님께 생활비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생도 동의했고요. 웃긴 건 재수 씨는 결혼하고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재수 씨는 운동하고 마사지 받고 다닐 시간은 있고 일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결혼하고 돈을 번 적은 없으면서 갯돈은 내기 아깝다고 열변을 토하고 다닌대요. 더 어이없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 재산 정리를 안 해서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고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통장에 돈이 넘치니 노령연금을 못 받지. 그 돈 먼저 쓰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 아닌가요? 부모님이 돈이 얼마가 있던 간에 자식으로서 생활비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일까요? 솔직히 부모님 댁에 가면 용돈의 몇 배는 더 받아옵니다. 100% 국산 양념의 수많은 식재료들, 그리고 애들에게 용돈도 주시거든요. 수십 년간 성실하게 농사일해서 저희들 교육시켜 주시고 이사 갈 때마다 돈 보태 주신 우리 부모님인데 한 달에 30만 원 내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남들에게 흉을 보고 다니다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형님네는 맞벌이하니 돈을 2배로 더 내고 자기네는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회장님이 재수 씨에게 그만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요즘 재수 씨가 봉사원들 채팅방에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다른 회원들이 대답을 안 한답니다. 재수 씨가 하도 남의 흉을 보고 다녀서 소문도 안 좋고요. 한 번은 봉사단 회장님이 재수 씨를 불러 집안 얘기, 남의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대요.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이 석호, 엄마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계속 말 옮기고 다니려면 여기 탈퇴하라고 했대요. 그래도 재수 씨는 꿈쩍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재수 씨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봉사원들이 새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소통할까 하는 의견도 나왔대요. 친구는 녹음 기능을 켜고 얘기해줬고 저는 이 자료를 언제가 됐든 꼭 터트릴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낚시해서 온 자연산 우럭으로 회 떠줄 때는 환장하고 먹고 쭈꾸미 철에도 엄청 잡아다 나눠주고 빙어도 줬어요. 도리뱅뱅 해먹었다고 감사하다며 인증샷까지 보내주더니 제 막내 아이 세수 한번 시켜준 걸로 남들에게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한 재수 씨와 앞으로 얼굴 마주치고 이야기하기 싫네요. 아, 웃긴 건 우리 부모님 댁에 재수 씨 큰아이 이름 새겨 놓은 적도 있네요. 부모님 들으라고요. 부모님 집은 자기가 물려받고 싶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부모님 생활비는 드리기 싫고 부모님 집은 자기가 받고 싶다고 욕심 부리는 재수 씨. 답답하게도 동생 놈은 제 마누라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사네요.